네, 상승의 트리거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AI의 성장과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챗 GPT로 인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에 AI 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었지만은 최근까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잊혀져 갔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챗 GPT로 통해서 이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비로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입증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AI 산업 확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 챗 GPT에 대해서 많은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 AI의 성장의 시장적인 의미와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회 요인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3월 좀 조정장을 예상을 하지만은 3월에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 AI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AI와 관련된 일부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종목 내의 순환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 앞서서 들어봤는데 AI 이 챗 GPT가 또 관심을 받으면서 반도체도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 많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챗 GPT가 11월 30일에 베타 버전이 처음 출시가 됐었고요. 네. 사실 화두는 국내에는 1월 이후에 화두가 됐지만은 12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약 4.7%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초과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비중 1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급등 때문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 챗 GPT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4% 하락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7.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챗 GPT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는 동안에 코스닥이 상승했었던 부분도 이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화두가 됐었고 급등을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 기준으로 기업향, 엔터프라이즈향 GPU 시장에서 91.4%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AI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지난 2월 22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후에 다음 날 14%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당장은 실적이 좀 평이한 모습이었지만 시장은 향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AI 관련 매출이 2027년이 되면 약 140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액이 270억 불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 전체 매출액의 50% 정도를 AI 통해서 달성을 하는 그런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AI 클라우드 GPU인 H100의 주문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서버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고 조정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형 서버형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1분기, 2분기가 진행될수록 주식시장은 엔비디아에서 재고 조정을 통한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을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엔비디아 컨퍼런스 툴을 통해서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 GPT, 요즘에는 또 생성 AI 이런 단어도 쓰던데 각각 어떤 개념인지 소개도 해주시다면요. 예, 챗 GPT는 오픈 AI가 언어 모델 이고요. 이 생성 AI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 개념입니다. 네. 즉 생성 AI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챗 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 모델도 있고 향후에는 이미지 생성 모델, 비디오 생성 모델로 발전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 모델이 발전할수록 실생활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고요. 네. AI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 AI 역할을 보면 인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 챗 GPT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 인간의 창조의 영역에 도달을 한 것이고요. 비로소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가능성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성 AI의 등장으로 인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산성 가능 인구의 감소로 고용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안이 되면서 경기 침체의 해결책까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생성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네, 해드릴까요? 해볼까요? 네, 생성 AI 밸류 체인은 크게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 분야로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비스 분야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지금 오픈 AI의 챗 GPT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일종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원재료 개념으로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인프라 쪽에서는 클라우드와 반도체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에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AI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합을 함으로써 자사의 검색 플랫폼이나 오피스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런 빅테크들은 클라우드 도입 초기와 같이 생성 AI의 플랫폼화가 향후의 시가총액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AI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이 되는데 네. 생성 AI 시장이 빠른 성장을 할수록 AI 반도체 시장은 빠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AI 반도체에는 CPU, GPU, FPGA, ASIC과 같은 반도체가 있는데요. 현재는 엔비디아의 GPU가 AI에서 대세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FPGA나 ASIC과 같은 반도체가 등장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AI 전용 반도체인 NPU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엔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서비스 쪽과 인프라 쪽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뭐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지금 AI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이 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AI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8월에 엔비디아의 GPU 중국 수출을 금지를 네. 하고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를 중국 수출 금지를 하는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흡사 전기차 산업에서의 한국 2차 전지의 패권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2차 전지에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AI 시대에서는 빅데이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 확보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고요. 여기에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중국의 기술 개발을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특히나 주목을 하면 네. 좋을까요?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영향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먼저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발전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반기가 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H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챗 GPT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에이저의 GPU 인프라를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엔비디아의 GPU에는 하이닉스의 HBM3가 대부분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HBM, PIM, 지능형 메모리를 가장 먼저 개발을 해서 AMD를 통해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전력 소모량을 대폭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 출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처럼 AI의 성장을 통해서 HBM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AI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수요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한 공정이 TSV로 전환이 되고 네. 이를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국내 장비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레스, 파크 시스템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AI와 관련해서 향후에 3월에 주도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클라우드 수요,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AI가 이 투자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엔비디아의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고 국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미 반도체는 좀 올라왔는데 말씀해주신 이오테크닉스는 좀 못 갔네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사안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AI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세대가 CPU이고요. 4세대가 지금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완전 인간의 지능을 닮은 그런 AI 반도체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중간 단계가 GPU, NPU, AG과 같은 반도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AI 산업이 발달할수록 반도체 칩에서는 반도체 IP들이 많이 탑재가 되는데요. 국내에는 이 반도체 IP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넥스트 칩이라고 하는 업체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넥스트 칩은 ISP라고 하는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네. 바탕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SoC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매출 성장을 주목할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 상장된 기업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 IP를 보유하고 향후에 NPU라고 하는 반도체 개발에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이 많은 AI 반도체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